볼류트 펌프, 일반 볼류트 펌프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지금 제가 그림 그리는 얘네가 요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임펠러라고 해요. 임펠러. 요거는 이제 케이싱, 케이스란 뜻이죠. 펌프 본체. 그 내부에 이제 임펠러가 있습니다. 회전차. 그럼 요 회전차가 요렇게 축이 잡혀가지고 어디랑 연결돼 있다? 모터랑 연결돼 있겠죠. 그죠? 모터 펌프가 돼요. 요게 이제 엔진이랑 연결되면 엔진 펌프가 되는 거고. 그럼 요 임펠러가 축이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모터가 회전하게 되면 얘네가 회전을 하죠. 그럼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회전을 하게 되면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원심력을 가지고 요렇게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부에 있던 가득 차 있던 물들이 세탁기 내에 빨래가 바깥쪽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 가운데 중심 부분에는 물이 없는 상태를 만들게 되고 진공을 만든다고요. 그럼 이 가운데 부분, 요 축이 회전하는 곳 바로 인근 가까운 쪽으로 회전차가 있지 않은 부분으로 관로를 요렇게 연결해 놓습니다. 중심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뭘 설치한다고요? 수조를 설치한다고요. 그럼 수조가 만약 펌프보다 아래쪽에 있어도 이 수면에는 뭐가 작용을 하고 있고 대기압이라고 하는 일기압만큼의 압력이 작용을 하고 펌프 중심에는 진공, 압력이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압력차가 작용하잖아요. 그럼 수면으로 대기압이 누릅니다. 그래서 물이 밀려서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럼 이때 들어온 물이 다시 또 뭐가 되고요? 또 회전하게 되고 되겠죠, 그죠? 그럼 꾸준하게 물을 뭐 하겠어요? 흡입하고 토출하겠죠. 그래서 이때 또 원심력을 가지고 바깥쪽에 붙은 상태에서 회전하다가 한 두세 번 회전하다가 나가는 곳을 요렇게 튀어 놓는다고요. 그러면 나가는 무슨 역으로? 원심력으로 뿜어내죠. 유체가 회전을 바깥쪽 가려고 하는 힘으로 토출해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압력도 내면서 유량도 꾸준하게 계속 낼 수 있는 펌프입니다. 원심 펌프. 근데 요거는 이제 뭐가 없다? 안내기시라고 하는 가이드베인에 있는 기본형인 거예요. 기본형 펌프를 우리가 무슨 펌프? 볼류트 펌프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요 내부에 이제 임펠러가 있는데 회전차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 회전차하고 동일 디자인이에요. 동일한 디자인에 임펠러가 한 개 더 바깥쪽으로 한 개 더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근데 요걸 우리가 이제 가이드베인 안내기시라고 하는데 요건 요렇게 요 판막이 회전하는 부분에 판막이 요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가 가운데 있는 얘가 회전을 할 때 물을 회전시킬 때 요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쪽으로 가려고 할 때 이렇게 요 판막에 부딪히고 이렇게 막 지나가게 됩니다. 요렇게 막 부딪힌다는 얘기죠. 이렇게 유체가. 그러면 이때 이 바깥쪽에 있는 얘네들을 가이드베인이라고 하는데 바깥쪽에 있는 얘는 무슨 상태냐면 고정 상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고요. 내부에 있는 임펠러만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 유체가 지나갈 때 계속 부딪히잖아요. 유체가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부딪히게 된다는 얘기는 유체가 부딪히면서 속도가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바깥쪽에 회전하면서 회전할 때 속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속도가 부딪히면 속도가 뭐가 돼요? 떨어지게 돼요.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뭐가 커진다고요? 압력이 커진다고요. 그래서 이 바깥쪽 부분에 뭐 한다고요? 압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압력이 높죠?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나가면 튄다고요. 그럼 압력이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압력이 높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가이드베인이라고 하는 안내기시 설치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무슨 펌프? 터빈 펌프라고 할 건데 이 가이드베인이라고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임펠러 형태의 얘가 유체가 와서 부딪히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부딪히면서 무슨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꾸는 거냐면 속도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네, 압력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훨씬 더 무슨 양정? 고양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정이라고 하는 얘가 이제 토출 압력, 메타값, 압력값을 나타내는데 높은 토출 압력을 가진다고요.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해놓고 가이드베인이 설치가 되어서 속도 에너지를 압력에서 바꿨다는 얘기는 속도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죠. 그럼 나가는 배관의 사이즈가 결정된 상태에서 나가는 속도 U가 작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작다? Q가 작죠. Q는 AU잖아요. 면적 A가 일정한 상태 속도 U가 작잖아요. 유량이 작잖아요. 토출량이 작은 특징을 가져요. 무슨 펌프는? 터빈 펌프는. 상대적으로 무슨 펌프보다? 볼류트 펌프보다 토출량이 작은 특징을 가져요. 자, 그런데 볼류트 펌프라고 하면 얘는 가이드베인이라고 하는 게 없다고 했죠?
얘는 바깥쪽 가이드밴이 없으니까 속도가 빠른 상태예요. 멈추지 않았으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얘는 속도 에너지로 에너지가 많이 뺏겨 있으니까 압력은 낮죠. 그죠? 근데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토출되는 광경 사이즈가 정해진 상태에서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결국 유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Q가 AU니까. 유량이 많으니까 얘는 토출량이 큰 특징을 가진다고요. 특징상. 그래서 펌프를 선정함에 있어서 터빈 펌프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펌프는 아닌 거예요. 터빈 펌프가 비싸긴 하겠죠. 얘보다 비쌀 거잖아요. 안내깃이 들어가니까. 안내기 비용이 있을 거니까. 그런데 터빈 펌프라고 하는 얘는 안내깃이 있기 때문에 압은 높아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볼루트에 비해서 토출량은 좀 작죠. 그러면 터빈 펌프는 어떤 건물에 더 효용적이냐면 건물 층고는 높고 건물 높이가 높은 거예요. 근데 면적이 작은 면적들. 그래서 옥내 소화전을 한 층당 3개씩만 설치하는데 층고가 높아서 굉장히 높은 층을 커버하려고 할 때는 얘보단 얘가 낫다고요. 한 층에 소화전이 2-3개밖에 안 되면 토출량이 작아도 되잖아요. 근데 높이가 높으니까 양적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터빈 펌프가 훨씬 낫다는 얘기고 층고 건물이 몇 층 안 돼요. 3-4개 층밖에 안 되는 건물인데 넓은 거예요. 그럼 옥내 소화전이 7-8개씩 막 들어가는 겁니다. 한 층에. 그럼 토출량이 많아야 되잖아요. 토출량은 많아야 되지만 양적은 안 높아도 된다고요. 그때는 뭐가 더 효율적이다고요? 볼루트가 더 낫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설계를 할 때는 그 현장에 맞는 설계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현장에서 이제 필요한 볼루트를 뭐 2개를 설치할 건지 뭐 터빈으로 설치할 건지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심 펌프는 일단은 크게 볼루트하고 터빈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볼루트 터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내깃. 안내깃이 있다는 얘기는 속도 에너지를 압력으로 바꾼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양정이 높고 근데 속도가 반대로 줄었기 때문에 토출량은 작은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는 한번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시는 게 단흡입하고 양흡입 펌프라고 하는 건데 이건 그냥 단어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흡입구가 1개, 이건 양쪽으로 흡입구 2개 만들어 놓은 걸 말하는 거죠. 펌프 중심에 진공일 거니까 흡입 빨대 꼽는 걸 2개를 양쪽 꼽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죠? 그럼 양쪽으로 물이 흡입이 될 거니까 당연히 유량이 토출량은 얘보다 얘가 더 많겠죠, 그죠? 이런 방식이고. 자, 그리고 또 횡축하고 입축 펌프,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횡축하고 입축 펌프란 얘기에서 이제 횡축 펌프라고 하는 건 그림으로 보면 이런 펌프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횡축 펌프인 거고요. 횡축. 축이 이제 가로로 있다고 해서. 그다음에 입축 펌프라고 하는 건 현장에서 가보시면 모타밖에 안 보여요. 모타가 보이고 이게 바닥면으로 쑥 들어가 있습니다. 축이. 그리고 모타 옆에 보시면 배관이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펌프 모타 옆에. 그럼 사실 요 바닥면 부분이, 요 바닥면 밑부분으로 뭐가 실제 있는 거냐면 이렇게 수조가 있는 거고요, 실제. 여기에 이제 수로가 연결되게끔 만들어지게 되고, 요게 축이 연결되어서 요 액체 속에, 물 속에 펌프 이렇게 잠겨 있는 상태고요. 흡입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토출 배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물 속에서 모타가 회전을 하게 되면 얘네가 회전하겠죠. 그죠? 얘가 회전하면 가운데 진공 만들면서 유체가 쑥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물이 항상 가득 차 있는 상태니까. 얘가 토출하게 되면 여기로 토출합니다, 이렇게. 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요? 세워져 있죠, 그죠? 요걸로 무슨 펌프? 입축 펌프라고 하게 돼요. 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펌프가 횡축 펌프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횡축 펌프가 장점을 한번 볼게요. 이 2개를 딱 그림만 놓고 봤을 때 장단점 비교를 할 건데 그냥 그림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께서. 횡축 펌프라고 하게 되면 봤을 때 요거 펌프 자체가 눈에 보이죠. 현장 가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땅속에 묻혀있는, 실제 수속에 묻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유지 관리하기가 뭐가 더 편해요? 얘가 더 편해요. 수리 교체하거나 유지 관리하기에는 얘가 더 편한 거예요. 그죠? 그럼 설치 면적을 놓고 볼 때 요게 설치 면적을 크게 차지하겠어요? 얘가 설치 면적을 크게 차지하겠어요? 얘가 설치 면적이 더 크게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설치 면적은 얘가 더 작아요. 펌프실 가도 얘는 그냥 모터 있고 바로 옆에 배관 올라가 있으니까. 얘는 요렇게 해서 배관 그림 그려져 있고 여기서 요렇게 해서 뭐가 연결되냐면 수조 연결되겠죠, 그죠? 설치 면적은 얘가 더 클 거란 얘기예요.